14일 좀 한가로운 토요일입니다. 네.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. 이제 이 5월 달의 모든 행사는 뭐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행사의 이제 마지막인가요? 네. 예전에 이제 스승의 날 하면은 그 작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꽃도 드리고 선물도 좀 갖다 드리고 했는데 중간에 막 그런 뭐 촌지나 그런 선물 때문에 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스승의 날 자체를 아예 뭐 이렇게 등교를 막 안 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계도를 하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.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촌지 같은 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. 그 주변에서 촌지 갖다 주는 친구 막 예뻐하고 막 이런 선생님들 보면은 사실은 잘해준 선생님들도 기억이 나지만 그때 저렇게 나쁜 선생님들이 있을까 하고 그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나는 분들이 씁쓸하게도 몇 분 계십니다. 저도 항상 이제 스승의 입장이긴 한데 요즘에는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 시대를 감안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.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런 교단이나 강단에 섰을 때는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평등하게 똑같이 대해주리라 하고 굳게 이제 마음 먹은 적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. 그 전에 고등학교 때였던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있었는데 이 실기하는 친구들은 좀 약간 그런 선생님들하고 좀 커넥션이 있었어요 예전에.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가운데 막 뚫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그 돈을 주는 거 그런 거를 좀 목격한 적이 있어서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죠. 되게 좋은 훌륭한 스승들도 상당히 많죠. 그리고 이제 항상 어릴 때 생각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었는데 그 예전에 저하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유대 관계가 있었던 정말 교감을 했던 그런 선생님들도 기억이 나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오히려 본인이 그런 교탁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막 이렇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던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.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선생님들이 많았는지 지금은 이제 사라졌죠. 근데 그전에는 약간 감정적인 걸 학생들한테 푸는 경우도 있었고 맞을 때 당연히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학교 갈 때 약간 오늘 숙제 같은 거 다시 점검하게 되고 공포에 떨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습니다. 다 지나간 일이네요.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누구나 다 하는 말.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어요. 깔깔하다? 네. 예민이라는 말에 대하여. 일상에서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로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중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게 되겠죠. 그럴 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별것도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시네요. 라는 말을 곧잘 씁니다. 그래서 저도 가끔 저는 일에 대한 정확도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해요. 방송할 때도 그게 습관이었는데 그렇게 할 말 없거나 질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선배는 예민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예민해가지고 덱한테 뭐 피해준 거 있어요? 내 예민이 당신한테 불편해요? 막 이렇게 진짜 깔깔하게 대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예민한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뭔가 극도로 예민해서 막 좀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에 있어서의 예민한 사람들은요 저는 완벽을 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막 예민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걸 갖다가 둔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상대방은 기분 좋을까요? 둔감한 사람들은 전화 잘 안 받아. 예를 들어 뭐 요즘에 하는 카톡 하면은 막 3일 뒤에 연락해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뭔가 거래를 하면은 나중엔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기겠다. 그러니까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아보세요.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습관이 안 들여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류하기가 좀 애매해요. 그리고 교류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가가지고는 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고 거기 한 80%는 저는 좀 약간 중점을 두는 편입니다. 예민하다라는 말뜻을 사전에선 재지, 그러니까 감각 등이 날카롭고 민첩하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왜 쓰이는지 모르겠어요. 예민한 반응, 신경이 예민하다처럼 쓰이는 말이죠.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긍정적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.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예민하지 않으면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.
그리고 잘못하면은 특히 뭐 어떤 의학적인 거, 뭐 의사가 수술을 한다거나 간호사가 주사제를 놓을 때 예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했을 때는요, 뭐 돌이킬 수 없는 사망사고나, 그쵸. 네. 상대방한테 엄청난 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. 예민의 반대말은 둔감쯤 되겠죠? 감각이 둔하다는 의미요. 부정적으로 쓰입니다. 그러니 예민은 결코 그 뜻하는 바를 흠잡을 말이 아닙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약간 너 좀 예민한 것 같아. 뭐가 그렇게 예민해 하면은 발끈해요. 기분 나빠해요. 내가 좀 약간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.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. 근데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에요. 저는 저보고 예민하다 그러면 저는 인정해요. 난 좀 많이 예민하다.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정확해야 되고 아싸란 게 좋고, 네, 그리고 이 관계 자체도 가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, 그걸 갖다가 흐지부지 하거나, 그리고 일할 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. 네, 그래서 예민한 게 저고 예민한 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예민한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. 오히려 평상시에 막 대충 살지, 뭐 이건 뭐 그냥 사람이 이럴 때도 있지 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공포로 다가와요. 너무 무섭습니다, 그런 사람들은. 그래서 계산, 서류적인 거,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, 그런 거 이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뭐 이렇게 서류적인 걸로도 아주 이렇게 둔감하고 계산도 흐지부지하고,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저 사람은 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약간 경계하게 돼요. 방어의 기전이 생겨나요.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방을 칭찬할 때보다는 비난하거나 폄하할 때 그 말을 곧잘 인용하곤 합니다. 글자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. 그건 크게 잘못된 인용입니다. 그러면 그 말을 어느 때,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죠. 어떤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을까요? 바로 층간소음이란 것이 유발한 시비로 공동주택의 아래와 위층 사람들이 다툴 때입니다. 그래서 저도 예전에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고,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에다가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런데 뭐 여지없이 그 윗집에서 찾아와서 그 모녀가 저한테 그랬어요. 뭐가 그렇게 예민하냐고, 사람이. 기가 막히더라고요. 자기네들이 막 그 쿵쿵쿵쿵 뛰고 주의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, 상대방이 그냥 막 뭐 그 아주 요만한 사소한 거까지도 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이상한, 정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데 기가 막히고 참 억울했었습니다. 늘 있는 일이지만 뉴스 보도를 보니 최근에도 그 문제로 어디선가 또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더군요. 그러니까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발자국 소리라든가 그 아이들 특히 뛰어다니는 소리는 정말 최악이거든요. 그리고 아래층에서 또 위로 소음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강아지가 막 컹컹컹컹 짖어서 공동주택에서 키우기 힘들 때 너무 잔인하게도 이렇게 성대 수술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봤었어요. 근데 우리가 소음이라는 거는요, 한번 이게 귀가 뚫리기 시작하면은요, 거기에 계속해서 몰입하게 돼요. 그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전에는 아파트가 중간층이 제일 비쌌다면 요즘에는 가장 꼭대기층 있잖아요. 그전에는 뭐 누수에 위험도 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고 해서 꼭대기층을 선호하지 않았는데, 요즘에는 이 층간소음이 하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꼭대기층을 많이들 선호들을 하죠. 그래서 꼭대기층에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발 뻗고 주무시는 거죠. 자, 당해본 사람들만이 그 고통을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. 이럴 때 한쪽에서 다른 쪽에 대해 대뜸 튀어나오는 말이 바로 성격이 너무 예민하시네요 입니다. 10중 8구가 아니요 10중 10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. 이 층간소음이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요. 뭐 가끔 뭐 조사관이 와서 그런 이제 그 실태를 조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데시벨을 측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아니 언제 때리는 줄 알아야죠. 매일 또 그 시간을 지키고 있을 수만도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데시벨의 어떤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, 일단은 그 아래층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고충도 들어봐주고 윗사람들의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 우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왜 벽에다 천장 위에다 달아가지고 막 귀신 소리 들려주고 뭐 가야금 소리 들려주고 막 그렇게 복수를 하는, 상대방하고의 어떤 팩트는 다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있는 아찔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되는데,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.
가끔은 이제 아래층에서 문자나 전화는 괜찮은데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중간자가 전달을 하는 건 괜찮은데 직접적으로 문을 이렇게 예를 들어 두드려가지고 들어왔다. 그럼 그것도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걸리는 부분이에요. 엄격하게 말하면은 그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법률적 시비, 경찰한테 이제 고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아, 내가 너무 힘든 것도 일단은 지금 뭐 알아. 위에서도 물론 그만큼 괴로워요. 아래층에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은 위층도 계속해서 약간 아이들도 위축되고 또 어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지금 그 둘만 싸움 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국가적으로도 뭔가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자꾸 전화하면은 사람 목만 아프고 기분만 상하게 별 문제가 없다.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. 이래서 막 그렇게 그런 뭐 살인 사건까지도 가는 그런 흉악한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이렇게 법을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충분히 대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절대 아래층하고 윗사람은 만나면 안 됩니다. 이게 만나면은요. 그냥 정말 희한하게 정말 감정적인 싸움이 돼버려요. 그 누구나 다. 예. 저 사람이 사회생활을 정말 잘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는요 서로 예민해지는 거예요. 서로. 그러니까 그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에서는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시 뭐 3번 이상 경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 집에다가 돈 무는 거, 벌금을 물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당사자보다는 마치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성격 예민이 문제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게 더 큰 심각성이 있죠. 바로 그게 이른바 층간소음, 또 벽간소음이라 해가지고 막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막 그 떠들고 하하호호하고 노래 부르고 기타 소리 이런 거 진짜 시끄럽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. 다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니까 정말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하기야 그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어디 그 경우뿐이겠습니까? 어떤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만 신경질을 내거나 약간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피곤하다고 그러고 예민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건 뭐 학업을 하건 다른 어떤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야 개선이 되지 그냥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마주치려 하지 않고 그냥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는요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 당사자가 돼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옆에서 가끔 따져주고 예민한 사람들한테 대해 감사함을 느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도 서로 좋은 의미로 쓰고 들을 때 예민은 더욱 빛을 발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즐거운 시간, 네,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공미정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.